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을 오늘은 결국 투자는 미국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지수 뭐가 있지? S&P 500. S&P 500이 지금처럼 500개의 종목으로 정립이 된 게 1957년이야. 그러니까 1957년부터 2024년까지 대략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기록했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수익이지.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10년만 기간을 잘라서 보면 그 수익률이 177%다라는 거야.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피는 얼마나 상승했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약 41%.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거지. 그 사이에 그 10년 동안 글로벌 시가총액,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10%가 증가했어. 그래서 전 세계 시총의 거의 절반, 48% 정도가 미국 시총이야. 어마어마하지? 그러는 사이에 홍콩을 포함해 20%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이 딱 미국이 는 만큼 사라졌어. 중국은 전 세계 시총 중에 10%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이제 현재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 주식들, 이제 M7이라고 부르는 매그니피센트 7, MS,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7개의 회사. 이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전체 증시의 4분의 1이야. 25%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 M7을 한 국가의 시총이라고 보면은 지금 미국 다음이야. 그러니까 M7만 따로 떼도 전 세계 시총 1위다 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 50개 중에 60% 이상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세에 있는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참고로 인도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갔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 인도가 됐고, 지난 3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시총 10위에 랭크돼 있었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계단 밀려서 12위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시총이 커진 나라가 대만 같은 나라가 시총이 더 커졌지. 저희가 시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줄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고, 반대로 대만은 TSMC 주가가 같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만이 우리를 앞서게 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자본이, 전 세계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 압도적으로 첫 번째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M7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계속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주춤하니까 구글이 또 뜨고, 애플이 시총 1위가 됐다가, 그리고 다시 뭐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혁신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자본을 이제 흡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압도적인 영향력인데, 오늘은 이제 수급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수급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신규 자본이 계속 유입이 돼야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과연 왜 미국에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미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큰 축을 이야기해 줄 거야.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어?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어? 명백하잖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또 기술적인 발전이 얹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금액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이후부터 서학개미라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낮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한 1,000원만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던 시기였단 말이야. 근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소액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 외국인들의 미국 투자를 더 불을 붙였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돼? 내가 보유한 엔비디아 주가가 더 잘 오르기를 바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예를 들자면 요즘에 한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이기길 바라고 있을까? 미국이 이기길 바래. 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자본이 미국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스탠스든 아니면 뭐 대중들의 인기든
미국 서비스, 미국 기업에 뭔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한 저 주식이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 어쨌든 결국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 무려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는 당연히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갔겠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금조차도 지금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중이 어때? 해외 자산이 절반을 넘었어. 국민연금조차도 해외 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S&P 500을 포함한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정감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401k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적립자산이 9조 달러를 넘어갔어. 미국 국민들의 노후자산 4분의 1 이상이 IRA와 401k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1982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처음 도입이 되고 초반에는 가입하고 해약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고 무조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401k라는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이 35배가 커졌고,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8%. 어마어마한 수익.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에서 2%. 그러니까 차이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미국에서 이제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0.5%만 상승해도 내가 노후를 영유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단 말이야. 5년치 쓸 돈이 더 생기는 거지. 수익률 0.5%마다. 그러면 2% 수익 나는 사람이랑 8% 수익 나는 사람이랑 6% 차이잖아? 근데 0.5%의 5년 차이니까 6%면은 몇 년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60년을 더 쓸 돈이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지. 똑같은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6%의 수익률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익을 못 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수익을 못 내는 이유도 있지. 왜냐면은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금 보장형 예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86% 정도 되는 사람이 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얼마 안 붙지. 1%, 2%밖에 안 붙는 거지. 그런데 이제 401k는 납입하는 사람들의 자산의 60% 이상이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어. 40% 가까운 돈이 채권으로 운영이 되고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42년 동안 수익률이 7, 8%라고 했지만 그 수익을 최근 10년으로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 최근 10년 동안 401k 안에 들어있는 펀드 ETF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펀드는 이제 피델리티의 반도체 ETF인데 무려 27.7%. 연평균 수익이야. 그 10년 동안 27%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연평균 27.7%가 올랐어. 반도체, IT 섹터 이런 ETF들은 대부분 다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거뒀고,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펀드 ETF들이 대부분 15% 이상의 수익을 연평균으로 거뒀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연금 백만장자, 나의 노후 자산이 100만 불 이상 쌓여있는 미국 국민이 4년 전에 23만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2024년에 몇 명이 됐냐? 69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4년 사이에 2배 이상,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이트 레딧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나의 401k 연금을 100% S&P 500으로 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거기에 댓글이 달리지. 네가 지금 나이가 뭐 20대거나 30대 초반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베팅이다. 하지만 나중에 은퇴 시기가 뭐 5년 이내로 들어오면 적절하게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한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401k에 내 자산을 넣었을 때 이 자산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미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굉장히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401k를 벤치마킹해서 디폴트 옵션도 만들고 뭐 DB형, DC형 이렇게 퇴직연금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원금 보장형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401k로 미국 증시에 계속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401k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잖아.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거기에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에는 어떤 혜택을 줬었냐면 납입을 하면 일단 회사에서 가입자가 내는 돈만큼을 회사에서 추가로 납입을 같이 해주고 납입 금액에 대해서 대략 1년에 2만 불에 가까운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해줘.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납입을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IRA까지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여기다가 더 호재가 생긴 게 뭐냐면은 퇴직연금 혁신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401k가 자동 가입이 돼.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급여가 생기면 401k가 자동 가입돼.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 거야. 401k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원금 보장형도 있고 여러 플랜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401k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 40%대 절반이 좀 못 미쳤던 거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401k에 가입을 시킨다. 만약 401k가 아닌 다른 플랜을 너가 원하면 다른 걸로 네가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가만두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거는 2025년도 이후에는 401k 가입자가 90%가 넘어갈 걸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40%대인 상황에서 90%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401k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더 많은 자본이 꾸준히 흘러 들어오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든 거고, 그리고 401k는 꼭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일만 하면 돼. F1 비자를 가지고 취업 비자만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401k를 가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찾을 때도 한 1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별다른 페널티 없이 돈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좋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꾸준한 자본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401k라든지 해외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산 주식, 우리가 투자한 나라가 잘 돼야 나의 자산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싫어도 우리는 미국을 응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투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어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역사상 최고 금액의 스톡 옵션을 받았어. 60조 원. 60조 원을 주게 결의가 됐는데 그거를 주자고 동의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테슬라 투자자들이야. 왜? 일론 머스크가 협박했거든. 나 이거 안 주면 테슬라 그만두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해놨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 사람 나가버리면 우리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조를 줘서라도 테슬라에 묶어두고 싶었던 결과가 스톡 옵션을 60조나 줄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후 트위터 X에다가 양쪽에 하트를 박아서 땡큐라고 트윗을 올렸지. 이게 미국에 투자한 서학개미인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야. 엔비디아가 1300불이 넘었다고 떨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2000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지. 오늘은 결국 장기적으로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며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고 깔끔하게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수업 끝.